그리고 아니 안 팔아. 그리고 얘들아 전기 그 파동까지 보통 안 하거든. 보통 전기까지만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총 3단원인데 2단원만 하면 돼. 2단원. 자, 보통 그래서 이게 자 9번에 아니 10번에 자 10번에 조용. 자 10번에 답은 1번. 자 11번은 그치? 자 내려가는 방향. 1번은 내려가는 방향. 자 2번은 질량이 3대 1. 질량. 자 그다음에 12번은 답이 2번. 자 13번에 답이 2번. 14번에 답이 5번. 15번에 답이 5번. 16번은 그치 뭐냐면 0.7. 그치? 자 질문하면 아무것도 다 할 것 같으면 다 해도 돼. 16번이요. 16번? 16번? 16번에 다 말했어. 아니요 15, 16. 15, 16. 자 일단 15번도 15번 알겠어? 15, 16 일단 해볼게. 자 15, 16 해보고 그치 또 앞에 거다 질문하면 자 아무거나 질문하면 돼 얘들아. 15번에 뭐를 줬냐면 문제에서 운동량을 줬어. 그러니까 질량하고 속도를 준 게 아니고 안녕? 자 질량하고 속도를 준 게 아니고 운동량 P를 준 거야. 그러니까 보통은 질량이 얼마고 속도가 얼마고 이렇게 주는데 그게 아니라 운동량이 얘가 P고 얘도 운동량이 P다. 운동량이 같아. 그럼 얘들아 운동량이 같다고 속력도 같을까? 아니지. P는 mv니까 자 속력 질량이 크면 속력이 작을 거고 질량이 작으면 속력이 클 거야. 근데 문제는 이 둘이 가다가 부딪혀야 돼. 충돌이라는 걸 반드시 해서 이렇게 돼. 이렇게 된 거야. 충돌을 했어. 자 충돌했어. 그럼 충돌을 하려면 속력이 누가 커야 돼? 이 둘이가 충돌해서 저렇게 되려면 누가 속력이 커야 돼? A가 커야지. 그러면 질량은 누가 커야 돼? B가 커야지. 그렇지. 이렇게. 그래서 기억에 자 질량은 A가 B보다 크다가 아니고 그렇지? A가 B보다 작다라고 해야 되니까 니은은 틀린 거야. 왜냐면 충돌하려면 속력이 그치 A가 커야 돼? 질량은 B가 커. 자 니은 B의 속력은 자 B 그러면 B 볼게. B는 이렇게 가다가 뒤에서 누가 쳐. 그러면 B의 속력은 어떨까? 빨라질까 느려질까? 빨라져. 그래서 B는 속력이 증가해. 빨라져. 대신에 A는 부딪히면 이렇게 힘을 받거든. A는 속력이 어때? 줄어들어.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뒤에서 그러니까 봐. 여기 둘이 치면은 얘는 힘을 이쪽으로 받은 거고 얘는 힘을 이쪽으로 받은 거니까 속력이 줄어들어. 그래서 니은에 B의 속력은 가에서가 나보다 작다가 맞아. 왜냐면 속력이 증가했거든. 그러면 속력이 증가했으니까 가보다 나가 크거든. 그러면 가가 나보다 작아. 그렇지? B의 속력. 그럼 니은 맞아. 자, 디귿 볼게, 디귿. 충돌 전후 운동량의 변화량은 자, 얘들아, 운동량의 변화량은 일단은 운동량의 변화량은 둘이 어떠냐면 같은데 속도의 변화량은 누가 크냐 이거거든. 자, 질량이 누가 크다고? 질량이 A가 B보다 커.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속도의 변화량은 누가 더 클까? A가 더 크지. 그래서 속도 전후의 변화량은 A가 B보다 크다. 디귿이 맞지. 그래서 니은 디귿 답은 몇 번이냐면 5번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6번. 자, 16번은 그러니까 16번 문제를 보자마자 내가 운동량 보존으로 풀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겠니? 드니? 그러니까 그렇지. 자,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 같다. 또는 운동량 보존 법칙을 써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림 같이 가는 일직선상에서 저쪽에는 두 물체 A, B가 정지해 있었어. 정지해 있는 물체 C를 향해서 등속도 운동을 해. 자, 그러면 봐봐. 자, 16번이야. 여기 질량 M이고 질량이 2M이야. 얘가 얼마로 가고 있냐면은 V로 가고 있었어. 그치? 여기가 정지해 있는 3M이 있어. 그치? 자, 그럼 충돌한 후 그치? 그럼 나는 A, B가 C와 충돌한 후 A는 0.5V의 속력으로 가고 B는 한 덩이가 돼서 대문자 V로 가야 돼.
그치? 자, 그러면 자, 요거 해볼게. 부딪혀가지고 얘가 0.5V로. 그럼 얘들아 반대로 가니까 뭐라 할까? 마이너스 붙일게. 자, 얘는 둘이 같은 속력으로 가. 2m과 3m이 같은 속력으로 대문자고. 그럼 이거 구할 수 있어 없어요? 구할 수 있지. 어떻게? 운동량 보셨습니다. 충돌 전에 운동량 몇 mv? 3mv. 충돌 후 운동량 3mv인데 얘가 0.5mv니까 마이너스 0.5니까 얘는 얼마가 돼야 돼? 3.5가 돼. 맞아? 얘는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0.5mv니까 얘는 어떻게 돼? 플러스 3.5mv가 돼. 근데 얘가 5m이니까 몇 v? 5m이니까 0.7v. 되겠어. 자, 그러면 그치? 자, 가와 나에서 B의 운동량의 크기를 각각 P 그치? 자, P1, P2를 할 때 P1을 자, 가에서의 B의 운동량. 자, 가에서 B의 운동량. 요거거든. 가에서 B의 운동량은 얼마지? 2m. 그렇지? 나에서 B의 운동량. 그렇지? 얼마지? 얼마? 1.4m. 그러면 P1분의 P2는 이거지. 2mv분의 1.4m. 이거 얼마? 0.7. 되겠어? 그래서 답은 0.7. 그 다음 또 14번. 자, 14번. 자, 14번에 마찰이 없는 수평면의 질량이 자 이렇게 돼 있어. 그래놓고는 자 등가속도 운동을 해. 자, 옆에 보니까 VT 그래프를 줬어. 자, 그러면 가속도 구할 수 있어 없어? 일단 얘들아 가속도 구할 수 있니? 아니 문제에서 봐봐. 문제에서 몇 초 뒤에 속도 물어봤냐면 자 그치? 3초 뒤에 운동량 물어봤어. 그러면 3초 뒤에 운동량 물어봤으니까 3초 뒤에 속력과 3초 뒤에 속력과 질량을 알아야 되거든. 근데 A 질량이 지금 안 나와 있잖아. 그러면 A 질량을 어떻게 구할까를 지금 고민하는 거야. 14번. 자, A 질량을 어떻게 해서 구할까? 그러자. 얘가 B가 있고 지금 A가 있어. A 질량을 모르니까 A라. 근데 B의 질량은 몇 킬로? 3kg. 근데 옆에 보니까 무슨 T 그래프가 나와 있지? VT 그래프가 나왔어. 요렇게. 그러면 자, VT 그래프에서 뭐 기울기가 뭐지? 가속도지. 맞아? 가속도가 얼마야? 얘 가속도 얼마야? 6이지. 그럼 얘 가속도가 6이 돼. 그럼 요 질량 구할 수 있어? 있어. 그렇지. 질량 구해볼까? 그치? 주원아, 여기 어떻게 구하지? 이거 도대체 어떻게 구하지? 지금 여기가 몇 뉴턴이지? 30뉴턴. 질량은 요거 뭐지? 요렇게 전체 질량. 그러면 가속도는 전체 R자인 30을 전체 질량 M 더하기 3으로 나누는데 이게 얼마가 돼야 된다? 6이 돼. 그치? 그치? 여기 1이야. 그러면 5분의 5가 1이니까 얘가 5가 돼야지. 그럼 M 몇 킬로? 2킬로. 그러면 A의 질량은 A 질량은 2kg짜리네. 그치? 그러면 2kg인 줄 알았어. 근데 몇 초 뒤에? 자, 몇 초 뒤에냐면 지금 3초 뒤에 그치 운동량이니까 가속도가 6이면 3초 뒤에 속력은 얼마일까? 그래서 1초에 60 속력이 빨라져. 그러니까 2초일 때 10이야. 그럼 3초일 때는 얼마인데? 18m. 그럼 운동량 뭐야? 질량이 있지. 2kg. 그치? 그럼 따라서 운동량은 2kg 곱하기 18이잖아. 그럼 얼마? 30. 그치? 단위는 킬로그램 곱하기 리터 컷. 다 5. 맞지? 36kg. 다 5번. 그 다음에 또 질문 없니? 아니면 앞에 거 뭐 어려워 보인다 뭐 이런 거. 얘들아 3번 같은 거는 구할 수 있겠지? 3번은 그냥 3이 아니야. 13번은 그냥 쉽지? 아닌가? 13번은 그냥 뭐지? 위에가 AT 그래프고 밑에는 VT 그래프 찾으면 돼. 어차피 질량은 안 되는. 12번 알겠어?
수빈아 알겠니? 질문 안 해? 예빈아 혹시 질문 없니? 10번, 11번, 12번 질문 없어? 11번. 11번? 자, 11번. 자, 11번. 자, 금방 이거 하고 나중에 내가 뭐 줄 테니까 저거 집에서 한번 쓱 주말에 심심하니까 쓱 다 풀어보면 돼. 알겠지? 아, 자, 쉬운 거. 어려운 거 아니야. 잘. 그렇지. 자, 요래 생겼어. 요래 생겼어. 여기도 요래 생겼어. 요래 생겼어. 자, 얘가 요렇게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문제를 줄여 보면 세 번째 줄에 이런 말이 있어. 세 번째 줄에 A가 세 번째 줄 11번 세 번째 줄에 끝에 중간에 A가 점 P를 지나는 순간 AB 속력은 EV로 갔다. 어디서? 나에서. 그러니까 나는 줄이 끊어진 거야. 그러니까 줄이 끊어졌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B가 A였는데 처음에 속력이 원점에 V였거든. 여기 V. 이렇게 가다가 줄이 끊어져가지고 얘는 A가 여기 딱 왔을 때 A가 여기 왔을 때 몇 V 됐다고? A가 여기 왔을 때 2V가 됐다. 근데 B는 어떻게 되냐면 B도 2V가 돼야 돼. 근데 있잖아. 줄이 끊어지면 B는 어떻게 되지? 속력이 점점 어때? 줄어들잖아. 봐봐. 줄이 끊어지면 A는 속력이 늘어나. 그래서 2V가 됐어. V로 가다가 지금 2V로 된 거야. A는 그냥 바로 늘었어. 자, B는 어떠냐면 V가 2V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V가 속력이 점점 어때? 줄다가 0이 되고 다시 어때? 다시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여기쯤에서 2V가 되겠지. 이해되니? 여기가 2V 되잖아. 아니 올라가면서 2V가 될 수는 없잖아. 자, 여기 V였어. 줄이 끊어져. 그럼 V보다 속력이 줄어들다가 0이 됐다가 반대로 내려오면서 2V가 되는 거야. 아니 올라가면서 2V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1번 답은 B는 무조건 2V가 됐다면 내려오면서 2V가 돼. 올라가면서 2V는 말이 안 돼. 처음 속력이 V였는데 어떻게 올라가면서 2V가 돼. 그래서 내려오면서 2V. 그래서 내려오는 방향이야. 그래서 1번 답은 내려오는 방향이야. 왜냐하면 B는 속력이 무조건 줄어들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V에서 속력이 줄어들어서 0이 됐다가 다시 반대로 속력이 빨라지면서 2V가 돼야 되므로 내려오면서 2V. 자, 그 다음에 2번이야. 그러면 질량이 몇 대 몇이? MA 대 MB가 몇 대 몇인가? 자, 그러면 똑같은 시간 동안 B의 가속도의 변화량은 B의 가속도 A 볼게. 자, 이제 가속도는 시간의 변화량분의 속도의 변화량인데 A는 어떠냐면 A는 똑같은 시간 동안 얼마큼 변했냐면 V가 2V가 됐어. 그러면 A는 똑같은 시간 동안 속도가 얼마큼 변했지? V만큼 변했어. V만큼 변했다. 자, 근데 B는 어떠냐면 B는 V로 가다가 여기 몇 V 됐어? 2V 됐지. 근데 방향이 반대잖아. 그러면 얘가 플러스 V면 얘는 뭐지? 마이너스 2V야. 그러면 얘는 몇 V만큼 변한 거야? 3V만큼. 그러니까 마이너스 3V인데 크게 말하면 3V만큼 변한 거야. 그러면 가속도가 몇 대 몇이지? 1대 3이야. 아, 그러면 있잖아. 가속도가 AB가 1대 3이네. 그러면 질량은 몇 대 몇일까? 지금 그 문제거든. 3대 1이야. 왜냐면 그럼 선생님 F와 같았나요? 봐라. 처음에 가 상태에 있을 때 얘가 정지해 있었거든. 가 상태에서 얘가 뭐였냐면 문제에서 등속으로 가고 있었거든. 등속이면 R자임이 0이야. 즉 무슨 얘기냐면 이쪽으로 존재하는 힘 B, FB랑 이쪽으로 존재하는 FA가 어때? 같았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자, FA와 FB가 같았다는 얘기니까 F는 같았다. 근데 가속도가 얘가 V에서 마이너스 2V 되면서 3V 변했고 얘는 가속도가 V에서 2V 되면서 V 변했어. 그럼 가속도가 1대 3이네? 그러면 F는 같은데 1대 3이야? 질량은 3대 1. 그래서 답이 즉시 3대 1.
그치? 그래서 답은 2번 답은 3대 1. 그 다음 또 없으면 진도 나가. 진도 나간다. 자, 그러면 일과 에너지. 자, 일과 에너지는 너희들 최근에 학교에서 시험 쳤어. 그래서 좀 빨리 넘어가. 대신에 하나만 추가하면 되겠다. 자, 너그 최근에 우리 최근에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한일 학교에서 시험을 쳤잖아. 자, 우리 중학교 때 한 거 한번 생각해 볼게. 중학교 때 한 거. 그러면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씩이다. 1학년씩 아니야. 자, 고등학교 2학년 때 한 거랑 뭐가 다른 거예요? 똑같아. 그럼 근데 뭐 하나만 더 추가된 거야. 자,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1, W는 뭐지? F 곱하기 S. 근데 여기 내가 그렇게 또 코사인 다 이런 거 썼니 그때? 썼니? 안 썼니? 자, 이게 F 곱하기 S야. 힘 곱하기 넓이. 그럼 그래프의 뭐? 넓이가 그렇지 F고 여기 S야. 그래프 넓이가 한 1이. 같은 방향이면 플러스고 반대 방향이면 마이너스. 그래서 우리 책에 그래 1, 그래 F 곱하기 S, 그래 면적이 힘이고. 자, 그러면서 R자임이 한 1은 운동 에너지 변화는 같다. 그게 우리 책에 2번의 동그라미 2번 1 운동 에너지 정리 있거든. 1 운동 에너지 정리. 근데 우리 운동 에너지 공식 알잖아. 운동 에너지 공식 알지? 이게 뭐 2분의 1 mv지. 이때 m은 질량이 킬로그램, 얘는 미터 퍼 세크. 이거 알아. 1 운동 에너지 정리라는 게 뭐냐면 해준 일의 양은, 자, 해준 일의 양은 운동 에너지 변화는 같다. 자, 어떤 물체, 어떤 힘이 한 일. 자, 여기 R자 힘이 한 일이야. 자, R자 힘이 한 일은 뭐랑 같다? 운동 에너지 변화랑 같다. 그거 있잖아. 거기 줄 긋고 그거 그치 그게 제일 중요해. 이게 얘들아 어디서 나오냐면 이 공식에서 나와. 자, 이 공식 어디서 많이 본 거 안 건니? 이거 어디서 봤니? 어디서 많이 봤잖아. 이 공식 어디서 봤어?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O제곱. 등가속도 공식 중에 몇 번째였어? 세 번째. 그럼 이거 양변에 질량 M을 곱해요. 양변에 여기 M 곱해요. 여기 M. 그치? 그리고 2로 나눠. 2로 나눠볼게. 슉 없어지고 여기 2로 나누고 여기 2로 나눠. 그럼 여기 뭐만 나냐면 MA가 뭐지? MA가 F. 그러면 여기 S가 뭐지? 이게 뭐지? 나중 운동 에너지. 이게 뭐지? 처음 운동 에너지. 그러면 이때 F는 MAF거든. MA는 R자입니다. 합력이라고. 그래서 R자임이 한 일의 양은 뭐랑 같다? 운동 에너지 변화랑 같다. 나중에서 처음. 오케이? 그래.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 그치? 자, 이게 나중에 이게 뒤에 보면 많이 써요. 그래서 일 운동에 자, 왜냐면 한 일의 양을 구하라 그럴 때 F 곱하기 S를 이용해서 구하거나 그래프의 면적을 이용해서 보통 구한단 말이야. 근데 문제가 있어. 뭐냐면 F가 막 변하는 경우 있어. 예를 들어서 탄성력 또는 그러니까 뭐냐면 자, 아니 F가 일정한 게 아니라 F가 막 변하는 경우가 있고 공기상에서 막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걸로 구하기가 애매할 때 있다고. 그러니까 F 곱하기 S를 해야 되는데 그치? 요게 애매한 게 있어. F가 변하거나 만약에 S하고 F가 방향이 막 달라지거나 이런 거는 이걸 하기 힘들어. 대신에 이걸로 하면 돼. 그래서 얘들아 R자임이 한 일을 물어봤을 때는 F 곱하기 S나 S로 해도 되지만 운동 에너지 변화량으로 해도 된다. 근데 이거의 장점은 에너지로 구할 때 가장 큰 장점은 처음과 끝만 따져. 그치? 처음과 끝만 따져. 그러니까 나중에서 처음 빼잖아. 봐봐, 나중 운동 에너지에서 처음 운동이 빼지. 중간은 안 따져. 예를 들어 볼게. 자, 예를 들어. 자, 내가 이 물체를 있잖아. 그치? 내가 이걸 여기 있잖아. 물체가 있어. 이걸 들고, 그치? 들고 올려서 여기까지 쫙 올렸어. 여기까지 올렸어. 아이고, 여기까지 올렸다 치자. R자임이 한 일의 양은 답은 0이야. 왜? 여기 있을 때 운동 에너지 0, 여기 마지막에 운동 에너지 0. 쌤, 중간은요? 중간은 필요 없어. 중간은 커졌다가 작아졌잖아요. 그런 거 필요 없다니까.
자, 만약에 용수철 있잖아. 이렇게 있어. 자, 여기에 그치 줄을 하나 달아. 손을 닫고 있다가 탁 놨어. 그럼 얘가 디웅 될 거거든. 나중에 뒤에 나와. 그러면 여기 그치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대 늘어날 때까지 R자임이 한 일은 얼마냐? 이때 속력이 0이야. 그래서 출발해. 속력이 점점 빨라져. 그러다가 나중에 되면 어때? 속력이 다시 어때? 줄어들어. 이때 다시 속력이 0.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R자임이 한 일은 0줄. 그렇지. 왜? 중간은 필요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아니, 지금 이해 안 되면 나중에 있잖아. 나중에 뒤에 해보면 알까. 얘들아 무조건 R자임이 한 일의 양은 운동의 에너지 변화량을 같이 해도 되는데 운동의 에너지 변화할 때는 가장 큰 장점은 중간은 안 따져. 처음과 끝만 따져. 그래서 F 곱하기 S보다 이거를 더 많이 쓸 때가 더 많아. 그래서 일단 외워놨다. 자, 그 다음에 그 일과 위치 에너지 관계. 당연히 일을 하면 물체 에너지는 증가하고 반대로 에너지를 가진 물체는 일을 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어떤 물체가 있어. 내가 물체한테 일을 해줘. 그러면 이제 얘 물체는 에너지가 증가하지. 근데 이 물체가 일을 해. 그러면 이 물체의 에너지는 줄어들어. 아니 뭐 별거 아니야. 그렇지? 자, 일을 하면은 그렇지. 내가 이 물체한테 일을 해주면은 얘 에너지 증가하고 얘가 일을 하면 얘 에너지는 줄어들어. 그것은 3번에서 가로 3번에 적어놓은 거야 얘들아. 그 밑에 위치 에너지 2번. 자, 위치 에너지. 자, 이제 이거를 우리 했어.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위치 에너지 뭐였지? 얘들아,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위치 에너지 뭐 있었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있었어. 자, 위치 에너지를 포텐셜 에너지라고 그러고 EP라죠. 그치? 그러면서 뭘 했지? 9.8mH 기억나?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 했잖아. 시험 쳤잖아. 그치? 근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9.8을 안 하고 10을 쓸 거거든. 그래서 요거를 MGH라 써. MGH. 자, M은 질량. G는 뭐지? 중력 가속도인데 대부분 10이야, 10. 10을 쓸 거야. 그치? 얘 H는 높이. 자, 위치 에너지는 뭐다? 이제 9.8mH 대신에 이거 쓸 거야, MGH.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말고 하나 더 있어. 얘들아, 오른쪽 페이지. 모습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하나 더 있어. 그래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40페이지는 있고, 그치? 뭐 옆에 보면 중력, 그치? 41페이지 위에 EP, MGH. 근데 위치 에너지가 하나 더 있다.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자, 그거를 이제 할 거야, 그치? 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중학교 3학년 책에 했으니까. 자,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할게. 자, 이게 뭐냐면 이런 위치 에너지라는 게 포텐셜 에너지야. 잠재적인 에너지야. 근데 잠재 에너지라고 번역하기 이상하니까 위치 에너지라고 번역한 거야. 사실은 잠재적인 에너지야. 없는 것 같은데 있는 거야. 잠재적인 거. 숨어 있는 거. 그러니까 얘 봐봐. 얘가 요 어떤 높이에 있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얘는 바닥을 기준으로 할 때 이만큼 에너지가 있는 거야. 그치? 그럼 마찬가지로 용수철 한번 생각해. 탄성력 하면 용수철이 있어. 용수철이 있는데 이 용수철을 이렇게 잡아 당기잖아. 그치? 어이구 민준이 형이 어이구 저기 저 자리 저걸 놔둬. 민준이 자, 용수철을 이제 잡아 당기잖아. 자, 잡아 당기면 얘들아 얘가 제자리로 돌아가려는 탄성력이야. 제자리로 돌아가. 그럼 제자리에 돌아가면서 뭔가 일을 하는 거야. 그치? 뭘 예를 들어서 고무줄을 생각해봐. 고무줄 딱 당겼어. 누가 이렇게 당겼어. 그치? 그러면은 얘가 나중에 손을 놓으면 고무줄이 탄성력에서 치면서 나를 칠 거야. 그런 나를 그치 치는 일을 할 거지. 뭘 할 거라고. 그래서 이만큼의 잠재적인 에너지가 있어. 그걸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근데 탄성력이 공식이 있거든. 얘들아, 탄성력. 자, 이제 탄성력은 물체가 변형되었을 때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힘, 이거를 탄성력이라고 해. 그런 물체를 탄성체라. 공식은 F는 마이너스 KX.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 마이너스라는 거는 방향이야.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돌아간다는 게 반대로 돌아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주면 이렇게 존재하고, 이렇게 주면 이렇게 존재하고, 이렇게 주면 이렇게 가려고. 그것 때문에 마이너스 한 거야. 자, x는 변형된 길이. 자, 변형된 길이. 예를 들면 내가 1cm 늘리는데 1N이 들어. 그러면 2cm 늘리는 데는 몇 뉴턴 들게? 2뉴턴. 3cm 늘리는데 몇 뉴턴 들까? 3뉴턴. 이런 걸 비례를 하잖아. 이런 걸 비례를 다른 말로 1차 함수라고 해요. 그래서 거리 변형된 길이의 1차 함수의 비례. 근데 모든 용수철이 다 똑같진 않잖아. 그래서 용수철마다 다르다고 해가지고 요 앞에 K를 적어놓은 거야. 이거는 이름이 뭐냐면 용수철 상수. 그러니까 어떤 용수철은 잘 늘어나는 용수철이고 어떤 용수철은 잘 안 늘어나는 용수철. 그런 게 다 요 K가 다. 그러면 탄성력 공식은 F는 마이너스 K. 이때 마이너스는 방향이야. 그게 우리 책에 얘들아, 우리 책이 어디냐면 41페이지 중간에 탄성력. 그치? 옆에 보니까 무슨 그래프가 하나 있어. 몇 차 함수지 보니까? 1차 함수지. 그렇지. 그러니까 X축이 여기 X, Y축이 F야. 그렇지. 여기 1cm일 때 1N이다. 그럼 2cm면 2N이고 3cm면 3N이야. 물론 무한대까지 되는 건 아니고 어느 한계까지가 있어. 탄성 한계라는 것까지는 1차 함수. 그러면 선생님 마이너스는 어디 갔어요? 아니 마이너스는 방향이잖아. 크기만 나타나는 거면 이렇게 나타나는데 크기만. 방향까지 나타내는 건 아니고 그치? 크기만 나타내. 그치? 그래. 그러면 탄성력의 한일 또는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이런 거 구하는데 자 탄성력의 한일. 자, 내가 용수철이 원래 이렇게 제자리에 원래 늘어나 있지 않은 원줄인데 내가 이만큼 잡아 끌었어. 그치? 잡아 끌었어. 그러면 이렇게 된 거야, 얘들아. 그러면 얘를 탁 놓잖아. 그럼 탁 놓으면 이쪽으로 탄성력이 있어. 얘가 이쪽으로 가는 거야. 그치? 그러면 탄성력이 이쪽으로 가는 게 뭐지? 탄성력이 일을 하는 거야. 뭐라고 주원아? 탄성력이 하는. 탄성력이 일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얼마만큼 일을 하면 되냐면 일을 하냐면 이 그래프의 면적만큼이야. 봐봐, 요게 힘이지, 요게 거리잖아. 그럼 둘이 곱하는 게 뭐냐? 곱하는 그래프의 뭐? 넓이. 자, 그러면 얘가 여기서 이까지 가는 동안 한 일의 양은 요 면적. 얘가 그러면 여기서 이까지 가는 동안 한 일의 양은 요 면적. 여기서 이까지 가는 동안 한 일의 양은 요 면적. 그치? 중력하고 다르지 얘들아. 중력은 있잖아. 중력은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중력은 이렇거든. 그래가지고 중력은 이렇게 내려온 동안 한 일의 양을 구하라 그러면 요 면적이거든. 그래서 똑같아. 근데 탄성력은 달라. 요 면적하고 요 면적이 다르죠. 그러니까 0에서 1cm가 있고 1에서 2cm가 있고 2에서 3cm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일의 양은 요 면적이야. 여기서 한 일은 요 면적이야. 여기서 한 일은 요 면적이야. 크기가 다르지. 그러니까 참고로 몇 대 몇이냐면 1대 3대 5다. 1대 3대 5. 그래서 여기서 반대로 이거를 이만큼 늘리는데 에너지가 1이 들었다면 여기서 이만큼 늘리는데 에너지가 3이 들고 여기서 이만큼 늘리는 에너지가 5가 든다. 그치? 이렇게 다르다. 그럼 선생님 이거를 어떻게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맨날 그래프 그려야 되나요? 공식이 없나요? 그래서 탄성력의 한일 또는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공식을 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 이제 탄성의 한일 이 그래프의 넓이 됐어. 자 얘들아 여기가 x야. 여기가 뭐지? kx지 그치? 그럼 넓이는 뭐지? 요 면적의 넓이는 뭐인데? 2분의 1에 kx에다가 x 곱하면 그럼 얘들아 자 이제 위치 에너지는 두 가지가 있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와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두 가지가 있고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공식은 2분의 1 kx.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공식은 mgh. 이렇게 얘들아 그 형태를 색칠하든 줄을 끄든 요건 외워야 돼. 그렇지. 그러면 x에 관한 몇 차 함수? 2차 함수. 그럼 기준이 어디예요?
얘들아 중력의 위치 에너지 기준은 보통 지면이었잖아. 지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높이 h. 그럼 얘는 기준이 어디게? 용수철은 기준이 어디게? 원래 상태, 즉 늘어나지 않은 용수철을 기준. 늘어나지 않는 아는 상태, 아는 용수철 기준. 그러니까 용수철의 원래 길이를 기준. 그러니까 원래 길이에 비해서 몇 센치 더 늘었는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용수철의 전체 길이를 따지는 게 아니고, 그치? 원래 길이가 10cm였는데 예를 들어서 3cm 늘었어. 그러면 이걸 따지는 거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거 얘기하는 거야. 요게 x야. 전체 길이 말고 변형된 길이. 알겠지? K는 상수니까 문제에서 줄 거야. 문제 준다고. 얼마? 값이 얼마. 그치? 자, 그러면 이거를 역학적 에너지 보존 이래 해가지고, 이게 학교에서 이제 너 중학교 책에서는 언제 나오냐면 3학년 2학기 책에 나와. 역학적 에너지 보존 3학년 2학기 책. 중학교에서는 3학년 2학기 너거 그치? 3학년 2학기 중간고사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일 거거든. 자, 뭐 그거 미리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근데 이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라는 게 뭐냐?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다. 자,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을. 자, 일단 역학적 에너지라는 거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야.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아니라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야, 합. 알겠지? 나중에 글자 잘 봐야 돼.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말한다. 아니잖아.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을 말한다. 합이다. 합이 들어있어야 돼. 자, 이걸 역학적. 얘가 어떻다고? 보존. 근데 조건이 있어. 조건이 뭐냐면 공기 저항과 마찰이 없어. 공기 저항이 있으면 마찰이 있으면 이런 거 있으면 그렇지? 이런 게 없다면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은 항상 어떻다? 일정하다. 그게 이제 그걸 자세히 설명한 게 이제 42페이지인데 42페이지를 보면 페이지 42페이지를 보면 자 중력이 받아 그치 역학적 에너지 보존 탄성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 이 두 종류가 있어. 자, 일단 첫 번째. 자, 우리 책에 가로 2번지, 가로 2번. 중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중력과 관련된 역학적 에너지. 대표적인 게 자유낙하 운동. 자, 자유낙하 운동. 안 해보, 얘들아. 공이 있잖아. H 높이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해. 질량 M인 공이 H 높이에서 떨어져. 자, 그러면 요 점에서 역학적 에너지. 자, 요 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가 있거든. mgh. 운동 에너지는 얼마지? 얘들아, 요 점에서 운동 에너지는 얼마야? 자, 자유낙하 운동 생각해봐. 자유낙하 운동은 처음 상태가 0인 상태, 정상태에서 떨어지는 거야. 그럼 운동 에너지는 얼마? 0. 그렇지. 위치 에너지는 mgh. 그럼 얘가 쭉 내려와. 그러면 내려오면 위치 에너지는 줄어들기 시작하지. 운동 에너지는 늘어나기 시작해. 근데 둘이 더한 건 어떻다? 똑같아. 그치? 그럼 땅바닥에 딱 내려왔어. 그다음 땅바닥에 딱 내려오면 위치 에너지가 얼마인데? 땅바닥에 내려오면 이제 위치 에너지가 0. 그럼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 대문자 v 제곱이라지. 그러면 이거 둘이 더한 거랑 같다. 그치? 그러면 이미지죠. 자, 이미지죠. 자, 여기 뭐 이미지점 있어. 그럼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운동이 안 늘어나. 그럼 봐라. 자, 여기서 요 이미지점 있다 치자. 요거 높이. 그러면 위치 에너지가 이만큼 감소했어. 그치? 이게 무슨 에너지로 바뀌어? 운동 에너지의 증가로 바뀌어. 그럼 남아있는 위치 에너지가 여기 있겠지. 남은 위치 에너지. 그러면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되고 남은 위치 에너지가 이게 있는 거야. 그럼 만약에 얘가 가운데 딱 왔어. 그럼 어찌?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몇 대 몇? 1대 1이야. 자, 근데 얘가 만약에
좀 더 내려왔어. 한 요 정도 내려왔어. 4분의 3 정도 내려왔어. 그러면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라고?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야? 운동 에너지야. 그럼 운동 에너지가 4분의 3만큼 위치 에너지고 남아있는 위치 에너지가 4분의 1이지. 그러면 이 점에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비는 3대 1. 됐니? 쉽지.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등분이야. 이거쯤 왔어. 그럼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는 몇 대 몇? 4대 1. 뭐 이쯤 왔어.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는 2대 3. 이렇게 하면 돼. 왜?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이해되니? 습치. 자, 그거 생각하고 방금 했던 거 그거 그치 기억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 아까 MGH랑 얘랑 어떻지? 우리 바닥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어때? 똑같지? 맞지? 자, 그러면 막 10을 써볼게. 그러면 탄성력은 좀 이따가 일단 중력부터 먼저 마스터하고 탄성력은 그 다음 하고. 자, 그러면 감소한 위치 에너지 얼마? 감소한 위치 MGH가 남은 그치 나중에 다 무슨 에너지로 바뀌어?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 그러면 어떻게 되지? V 제곱이 뭐지? 2GH네. V는 얼마? 루트 2GH.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그렇지? 그러면 얘들아 H가 2배 증가했어. 그러면 V가 몇 배 증가하게? 루트 2배 증가한 거야. H가 4배 증가했어. 근데 4배인데 루트가 씌워졌잖아. 그럼 V가 몇 배? 2배가 돼. 그러니까 여기 H 높이에서 떨어졌을 때 속력이 V였다면 4H 높이에서 떨어져야 속력이 2V가 되는 거야. 그치? 맞잖아, 공식. 그런 것들을 다 이 역학적 에너지 보는 중에 아직 탄성형 안 했어. 탄성형은 다음 시간에 하니까. 자, 그럼 문제를 몇 개 풀고 그러면 얘들아 그 1, 2, 3, 4, 5 바로 이렇게 많이 처리 되나? 6? 내가 지금 역학적 에너지 모듈 중에 그것만 안 했거든? 그 탄성형만 안 했어. 맞지? 그러면 뒤에 빼고 어디까지 할 수 있냐면 45페이지 8번까지는 할 수 있어, 얘들아. 알겠지? 그 43페이지에 6번까지 할 수 있어. 7번 빼고. 그 다음에 45페이지에 그치? 8번까지 할 수 있는데 그치? 여기서 바로 숙제 내면 안 되고 뭘 같이 해야 돼? 자, 어디냐면 자, 쉬운 거 얘들아. 일단 좀 어려워 보이는 뭐가 있지? 6번? 7번? 8번? 8번은 좀 어려워 보이는데. 아니 근데 이걸 먼저 설명해야 돼. 뭘 설명하냐면 7번을 설명하고 그렇지 8번 시간 나면 8번 하게. 만약 8번 모르겠으면 그냥 8번을 그냥 풀지 말고 하고 잘 같이 하게. 일단은 7번은 왜 해야 되냐면 이걸 설명 안 했어. 뭐냐면 연결된 두 물체 시리즈의 역학적 에너지. 이건 안 했어. 그래서 자 이게 문제가 몇 개 있거든. 진짜 연결된 물체 시리즈. 자 7번이지. 자 뭔가 연결돼 있잖아. 근데 탄성력은 없어. 중력에 의한 그치 그것만 있어. 근데 뭔가 연결돼 있어. 자 A고 B. 자 그러면 얘는 뭐냐면 이런 거야. 봐봐.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손을 잡고 있다가 탁 나왔어. 그럼 얘가 어때? 내려오기 시작하지, 그치? 이게 내려. 그럼 얘가 올라가기 시작해. 올라가기 시작. 그러면 무슨 에너지는 감소하냐면, 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 건데 공기장과 맞춰보면 없다 줄 거야. 무슨 에너지는 감소하지? B의 무슨 에너지 감소했어? 위치 에너지는 감소했어. 자, 그럼 무슨 에너지는 증가하지? 그러면 A의 위치 에너지는 증가했지. 그 다음에 얘만 증가했어? 아니지. A의 무슨 에너지도 증가하지? 운동 에너지도 증가해. 왜냐하면 가만히 있다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속력이 이제 생긴 거야. 그치? 그러면 A만 운동이 증가하나? 아니지. B의 운동 에너지도 어때? 증가하지. 그래. 이렇게. 그러니까 한 개짜리는
그치? 한 개짜리는 감소한 거랑 증가한 거랑 같다고 이렇게 할 건데 두 개짜리는 보면 한 개는 감소하는데 세 개가 증가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그치? 봐. 아, 잠깐만. 맞지. 그럼 B 입장에서 볼게. 자, 이게 대략 100이라고 하면 가정해. 그렇지? 그럼 얘가 대략 한 뭐 60이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얘가 뭐 그치? 얘가 한 그치? 30을 할게. 그럼 얘는 얼마일까? 10이 되는 거야. 이런 식이거든. 대략 이런 식이야. 아니면 여기 가면 여기 10하고 여기 3. 자, 대략 이런 식이야.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B 입장에서는 봐봐. B 입장에서는 어떻지? 위치 에너지가 이만큼 감소했는데 운동 에너지는 얼마큼 증가했어? 요만큼. 그럼 B는 어떠냐면 B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된 게 아니고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했지. 왜냐면 100 감소했는데 30밖에 안 들었지. 자, 근데 그치? A 입장에서는 어떻지? A 입장에서는 감소된 거 없이 증가만 했잖아. 그치? 그러면 A는 어떻지? A는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했어. 근데 전체로 보면 어때? 역학적 에너지가 전체로 보면 뭐한 거야? 보존된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잘 읽어보야 돼, 얘들아. 그치? 이런 문제를 주고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그러면 맞지만 A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그러면 틀린 말이야. 그치? B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된다. 그럼 틀린 말이야. A, B 모두 합친 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 그래야 맞는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해. 계산 문제도 조심해야 되지만 보기, 기억, 니은, 디귿도 조심해야 돼. 자, 그러면 자, 이 문제 볼게. 자, 7번 이제 문제를 보자고. 자, 7번. A와 B가 C로 연결된 상태에서 지면에 놓인 A가 작고 있는 것이다. 자, 질량은 A가 B보다 작대. B가 질량이 크대. B를 좀 크게 그릴까? B가 질량이 크대. 이렇게. 자, 그러면 자, 같아질 때까지 높이가 같아질 때까지 얘가 이래 내려와. 얘가 올라가. 그래가지고 높이가 같아질 때까지 물어보면 높이가 같아질 때까지. 자, 기억도 물어보고. 자, A의 중력이랑 위치 에너지 증가량은 B의 중력이랑 위치 에너지 감소량보다 작다.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얘 증가량은 얘 감소량보다 작다.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위치 에너지 공식이 mgh잖아. 그렇지? 근데 h가 봐봐. 얘 h 올라간 h랑 여기 내려온 h가 어때? 똑같지. 그래야지 이제 만날 거 아니야 중간에. 그렇지? 그러면 얘가 같단 말이야. 얘가 같다. 자, g도 어때? 같다. 그러면 질량이 누가 더 커? B가 더 크지. 그치? A보다. 그러면 B가 그치?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A가 증가한 위치 에너지보다 어때? 더 크다 해야 돼. B가 더 크다 해야 돼. 그러면 A가 더 작다 해야 돼. A가 더 작다 해야 돼. 그럼 기억 맞아 안 맞아? 맞아. A가 작다 되겠어. A가 작다 되겠잖아. 그래서 맞아. 니은 운동 에너지는 같다 맞아 틀려. 틀렸어. 이건 틀렸는데 왜냐면 운동 에너지 공식을 봐봐. 2분의 1 mv제곱. 물리는 있잖아. 얘들아, 물리는 공식과 그래프야. 그냥 고민하지 마. 그냥 공식과 그래프야. 자, 그러면 운동 에너지 물어봤으면 운동 에너지 공식을 쓰고 생각해야지. V는 어때? 같이 왜 연결돼 있잖아. 연결돼 있으면 속력은 같대. 얘는 같단 말이야. 얘도 같아. 근데 질량이 누가 더 커? B가 A보다 커. 그럼 운동 에너지는 당연히 누가 더 커? B가. 그래서 틀린. B가 더 크다. 자, 디귿. 자, 역학적 에너지. B는 어때? 역학적 에너지가 어때? 감소했지. A는 역학적 에너지 증가했어. 그래서 디귿 맞아. B만 따지면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했어. 오케이? 자, 일단은 숙제는 그치 앞에 그치 그거랑 뒤에 이제 숙제가 내가 프린트 하나 더 주면 그것도 해올래? 아니면 여기까지만 해? 7번까지. 그러면 앞에 7번에 6문제, 뒤에 7문제. 오케이. 잠시 쉬시.
신호. 많이 힘들구나. 송신 괜찮다고 다른 사람 많이 있다고. 그 구석에다 있는 거야? 이렇게 와서. 짝꿍들은 여기 59페이지. 여기를 한번 자 프리람 넣고 이거 채점을 배웠나? 채점 안 해도 되는데 채점하지 말고 그냥 와. 그 정확하게 그건 그냥 넣어가 채점해서 하면 되는데 이거는 채점하면서 다시 한번 보고 이렇게 하게. 그래서 일단 아는 데도 있을 테니까 자 59페이지 한번 불러줘 볼게. 자 거기 1번은 정답이 555X, 2번은 기억 이항이온 이온이 음이요, 3번은 공유결합 이온결합 순서대로, 4번은 55XX, 5번은 5번, 6번은 전자야. 혹시 질문? 맞나? 자 넘어가서 그러면 여기 지금 이제 1번은 2번, 2번에 1번, 3번에 5번, 4번에 2번, 5번에 3번, 6번에 4번, 7번에 5번, 8번은 가로 1번이 AC, AC. 자 그다음에 가로 2번에 B는 금속이고 C는 비금속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되고 9번은 8. 여기 질문 9번. 바에서 생성된 기체 질량분의 나에서 생성된 기체 질량이잖아. 바에서 생성되는 게 뭔지부터 알아야 돼. 물분해잖아. 바에서 뭐 생겨? 수소야. H2지. 나는 산소. 산소지. 그런데 우리 화학 방식을 보면 어떻게 된다? 2H2 플러스 O2, 즉 수소와 산소는 2대1 비율로 만들어져. 그러면 가상히 생각해봐라. 2H2하고
이렇게 생기잖아. 2대2로 생긴다고. 여기 원자가 몇 개야? 여기 원자 몇 개야? 2개. 얘 한 개당 질량이 얼마다? 1이니까 4g이지. 얘 한 개당 질량이 16이니까 30이잖아. 아, 8. 그지? 그러면 어떻게 돼? 4분의 32. 그친데? 자, 다른 거 질문 없어? 자, 없다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거야. 62페이지.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분자에 대해서 이해를 좀 잘해야 되는 그런 단원이야. 자, 그러면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전기음성도라는 게 나와. 전기음성도는 그 줄을 하나 쭉 꺼줘야 돼. 공유기라고 이루는 각 원자가 공유 전자상을 끌어당기는 정도를 상대적인 수치로 나타낸 것. 이거를 전기음성도라고 불러. 이거 가지고 전기음성도라는 개념을 가지고 생각보다 많은 곳에 적용을 시켜서 쓰거든. 특히 산화환원 같은 데는 전기음성도를 꼭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물질들이 어떤 건 섞이고 어떤 건 안 섞이고 하는 게 있거든. 대표적으로 물하고 식용유 섞여 안 섞여? 안 섞이지. 왜 안 섞인다? 몰라 그거는. 안 그래? 안 섞이는지 왜 몰라? 이런 내용들을 좀 배웠던 애들은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할 수 있어.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만이지 뭐 너희의 뭐 기억력이 뻔하기 때문에 배웠어도 몰라. 있잖아. 안 그래 계시? 기억나는데. 구라치지 마라 이 계시야. 진짜. 구라치고 있네 계시. 인력 때문에. 인력. 대단한 소리 하고 있네. 그러는 게 정말. 무슨 소리 하고 있는데 계시. 인력이 틀린 건 아니지만 인력 때문이다라고 그냥 두루뭉실하게 표현하는 그런 방식 자체를 쓰고 있다는 걸 자체가 문제인 거야. 이 자식아. 어이 문씨, 니도 예전에 했던 거 같은데 기억 안 나지? 너 틱장 있어? 왜 자꾸 펜 뺐다 껐다 뺐다 껐다 하나? 딴 데한테 시비시비야. 물하고 기름은 안 섞여. 자, 그러면 왜 안 섞이느냐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런 걸 배우게 되거든. 물은 물 분자 자체가 아주 약하게 전하를 띄어. 그런데 기름 분자는 전하를 띄고 있질 않아. 자, 그렇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물은 물 분자끼리 전하를 띄고 있으니까, 약하게라도 전하를 띄고 있으니까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강하게 작용을 해. 그런데 기름은 물과 이렇게 인력이 작용 안 하는 게 아니거든. 인력이 작용을 해. 그런데 물 분자끼리의 인력이 물과 기름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보다 더 큰 거야. 그러니까 뭔 일이 일어나냐? 물은 물대로 모이려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보인다? 물과 기름이 안 섞인 것처럼 보이는 거야. 물은 물끼리 모이려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런 일상생활 또는 이 강의실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 왜? 전하를 띄고 있어서 전하를 띈 다른 녀석과 친한 분자들은 저들끼리 붙어 있으려고 한다. 즉 뭐다? 친구가 있어서 강의실에 친구가 있다 또 있다면 같이 앉으려고 하잖아. 쟤는 왜 쪼개는 거야 도대체? 너 친구가 있으면 친구가 원래 이제 다른 애들하고 잘 친해지는 애들은 친구가 여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걔랑 같이 있으면서 앉아가지고 걔랑 같이 공부하고 걔랑 얘기도 하고 하겠지. 그런데 친구를 잘 못 만드는 애들은 여기 와도 친구가 없어. 근데 얘가 아무리 걔랑 같이 친해지고 싶어도 안 되는 거지. 왜? 얘는 다른 애랑 친하니까. 누구는 어디에 속할까? 약하게나마 전하를 띠는 물 분자와 같을까? 아니면 전하를 띠지 않는 기름 분자와 같을까? 과연? 색깔 씨. 속으로 생각해야 되는 애들이 많을 거야. 과연 나는 어디에 속하는 것일까? 그런데 물과 기름은 안 섞인다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물 분자 한 개랑 기름 분자 한 개가 있으면 서로 붙어. 아무리 친구를 잘 만드는 애가 있더라도 주변에 아는 애가 없어. 근데 아무리 친구를 못 만드는 애라도 걔도 하나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돼? 같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왠지 니는 많이 겪어봤잖아. 네, 아닌데요. 뭐만 하는 건 아니래. 아니라고? 진짜로? 네. 그럼 뭘 생각하고 아니라고 얘기한 거야? 응? 뭘 생각하고 아니라고 얘기한 거야? 나는 얘기했잖아. 친구를 잘 만드는, 그러니까 얘기를 잘하는 애가 있고 친구를 잘 못 만드는, 얘기를 잘 못하는 애가 있어. 근데 걔가 한 명씩 있으면 둘이서는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근데 그게 꼭 친구 아니잖아요. 우리 말하는. 우리 인력이 작용할 수 있다라는 말인 거잖아. 꼭 친구라고 얘기했나?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친구가 된다라고 얘기를 안 했잖아. 둘다 소중한 거 기다리고 하는 거 같아요. 어? 근데 니는 그런 경험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니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 아, 소중하니까. 근데 얘랑 얘기해? 할 수는 있죠. 근데 안 하는 거잖아요. 못하는 거지. 지금도 겪고 있잖아. 근데 왜 아니라고 그러는 거야? 지금은 선생님 수업 듣고 있습니다. 아니 이 친구가 있대. 앞뒤가 없잖아. 네가 뭘 했을 때 아니라고 해봤자 있잖아. 아무 소용없다. 뭔가 나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냥 인정하는 게 차라리 나아. 왜냐? 그게 있잖아. 내가 뭔가 발전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는 거야. 내가 이제 한 번씩 얘기하잖아. 내가 그 전에 있던 그 병신 천국을 예를 들자면 있잖아. 10명한테 비슷하게 약간 무시하듯이 얘기하잖아. 그러면 걔놈들은 100% 반발을 해. 100% 반발한다. 아닌데요? 아닌 것 같은데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꼭 그렇게 얘기해. 100%. 알고 보면 왜 그런 식으로 부정하고 아니라고 얘기하고 하는지 잘 보면 내가 약간 무시하듯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있잖아. 거기에 지가 해당이 되니까. 해당이 되니까 뜨끔하거든. 그리고는 기분이 나쁘지. 그러니까는 끝까지 아니라고 해. 그런데 거기에 실제로 있잖아. 해당이 안 되는 애들. 해당이 돼도 진짜 조금 해당이 될까 말까 하는 애들은 오히려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냐면 네 맞아요 라고 희한하게. 그래서 내가 만약에 니한테 네 친구도 없네, 네 친구는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저런 애들은 발끈해. 친구 많은데 이러면서. 그럼 뭐다? 친구 없다는 뜻이야. 근데 실제 친구 많은 애들 어떻게 할까? 맞아요 저 찐딴데요 이러면서 저 혼자 놀아요. 진짜 찐따일 수도 있어. 진짜 찐따는 화를 내. 좀 앞뒤가 안 나는데.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 네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봐봐. 이거 왜 발끈하면서 아닌 것 같은데요? 나는 아닌데요?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까? 맞아.
그래서 그렇지 않은 애들한테 있잖아. 만약에 저기 문씨 너 찐따지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은 고개 끄덕끄덕 하고 있다고. 맞지? 이 새끼야. 그러고선 나중에 이제 다른 애들하고 있잖아. PC방 가고 뭐 이런 거 못하고. 왜 눈빛을 피하는 거야? 내가? 내가 한 명한테 그렇게 했는데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표본이 너무 작잖아. 이제 표본이 너무 작아서 이걸 갖다가 일반화 시키기가 힘들어. 근데 내가 그 전 학원에 있는 그 병신천국에서는 정말 많은 수의 찐따와 일진과 그다음에 병신 같은 것들을 보았거든. 표본이 많아. 웬만한 한 학교 이상의, 그러니까 한 학교라고 보다는 최소한 못해도 있잖아. 한 2,000명 이상은 되는 것 같아. 그런 찐따들과 병신 같은 것들만 받아놓을까 표본이 굉장히 많아. 근데 희한한 게 있잖아. 항상 자존감이 낮고 뭔가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건 지 무의식적으로 아는 애들이 자기에 대해서 약간이라도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항상 뭘 한다? 아니라고 얘기해. 진짜로 그래. 약간이라도 있으면 그래. 그러니까 그런 거 딱 보면 아 얘가 앞으로 참 힘들게 살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힘들게 살게 돼.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뭘 하라? 내 현 상황을 인정하는 것부터 이게 발전을 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거야. 이걸 인정을 해야 돼. 내가 어떤 상황인가. 누군가가 내보고 아이씨 저런 멍청 이것도 못 풀어 이러면 내가 그래 좀 실력이 떨어지긴 떨어져 이렇게 좀 인정을 해야 되는데 절대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말도 좀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다른 애들이 뭐 와서 말도 하지. 너 좀 뭔가 이상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 내가 뭐가 이상한데 이렇게 따지면 얘는 그냥 계속 그렇게 가는 거고 내가 어디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내가 얘기를 했을 때 그렇게 들려? 이런 식으로 자기가 뭔가 피드백을 받아들이는 그런 애들이 이제 발전하는 거야. 나는 너 보고 발전하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넌 발전할 생각이 없는 거지. 있어. 저거 또 있다고. 항상 그렇단 말이야. 항상 니는 그래. 여기서 병신천국에서 흔하게 보는 내가 여기서 좀 드물게 보긴 하는데 네가 딱 거기에서 자기가 뭔가 대단히 뭔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은 있잖아. 상상과 다르다. 내가 뭔가 지금은 호르몬 분비나 이런 것들 때문에 뭔가 대단히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잖아. 근데 네가 할 수 있는 거는 네가 상상한 거에 10만 분의 1,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도 안 된다. 사실. 그것도 안 된다. 사실. 상상으로는 뭐든 할 수 있잖아. 우주도 정복하고 지구도 정복할 수 있거든. 안 된다. 세상의 중심인 것 같고 안 그래? 남학생들은 무슨 연예인급 아이돌 같은 여자를 사귈 것 같이 막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잖아.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잡아줬는데 여자는 만나면 다행이에요. 그래서 자기 현실을 봐야 돼. 자기 현실. 그게 참 힘들다. 자기 현실 본다는 것은 진짜 힘들다. 특히 10대 때는 자기 현실 보는 게 정말 힘들어. 자꾸 부정하거든. 그래서 봐봐, 채연이 저것도 마찬가지야. 맨날 거울 보고 있잖아. 그지? 맨날 거울 보고 있어. 그러면서 자기는 혼자서 뭐라 그럴까? 그 친구들 얘기해봐 뭐라 그러대? 혼자 거울 보면서 뭐라 그래? 응? 앞머리가 뭐 어떻고 오늘은 뭐 어떻고 눈이 뭐 어떻고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근데 문제는 뭐야? 아무도 신경 안 써. 아무도 신경을 안 써. 네 앞머리의 길이가 맞는지 안 맞는지, 앞머리가 있잖아 몇 가닥이 떨어졌는지, 앞머리의 길이가 몇 센티미터인지, 앞머리가 어느 방향으로 휘어졌는지 아무도 신경 안 쓴다. 뭐 내 말 맞잖아. 그거 보니까 좀 맞는 말 같은데. 아무 신경 안 쓰는데 그 뭐라고 그런 데 쓸데없는 데다 집중하고 있는 거야? 이런 거랑 좀 생각해봐. 네가 이상하게 이거 속웃으면 주변 애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쟤 또라이네. 쟤 맛이 갔네. 너가 또래 맞아.
이래. 자 다시 이렇게 우리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이유 간단하게 뭐라고? 물 분자는 아주 약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고 기름 분자는 전하를 띠고 있지 않다 보니까 물 분자끼리 인력이 좀 더 강하게 작용해서 저것끼리만 자꾸 있으려고 하니까 겉에서 보면 어떻다?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얘가 실제로 전하를 왜 띠게 되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왜 전하를 안 띠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야? 그런 것들을 할 때 중요한 개념이 전기음성입니다. 이 기준이 있다. 전기음성도도 기준을 하나 만들어 놓고 하는 거거든. 상대적인 값이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플로린을 4.0이라고 기준으로 해서 플로린 4.0. 왜 4.0으로 했는지 나도 잘 몰라. 하여튼 플로린을 4.0으로 기준으로 했어. 그리고는 이 플로린과 기준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쭉 수치화 시켜놓은 게 바로 전기음성도. 패턴은 굉장히 간단하다. 패턴이 어떻냐면은 플로린 쪽으로 가면 갈수록 커지고 플로린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작아져. 그게 그 밑에 보면은 전기음성도 해가지고 주기율표 같이 생긴 거 알록달록하게 색칠된 거 있지. 거기에 표현이 돼 있긴 해. 플로린이 좀 진한 색으로 색칠돼 있지. 4.0. 그런데 거기서부터 점점 좀 멀어져. 그럼 어떻게 된다? 점점 연해져. 중간중간에 아닌 녀석들도 하나씩 껴있긴 해.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플로린을 기준으로 멀어지면 전기음성도가 작아지고 가까워지면 대체로 커진다. 그 정도 패턴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패턴을 이해를 해야 이 문제들이 좀 풀리는 것들이 나와. 패턴을 이해해. 그리고 잘 보면 18족 원소가 없어. 그 밑에 주기율표에 18족 원소 안 나와 있지? 왜 안 나와 있냐? 18족 원소는 기본적으로 뭘 안 하니까 결합을 하니까. 그렇다고 모든 원소가 결합을 안 하는 건 아닌데 그만 좀 쳐보자. 뭘 그렇게 참 삶이 그냥 즐거워서 좋겠네 그냥. 저거는 둘이서 가다가 한 명이 차에 치워서 웃을 거야. 한 명이 차에 치여가지고 한 5m씩 공중으로 붕 떴을 때 한 명이 이럴 거야. 와 날아가리 이렇게 쳐. 즐겁게 산다. 지금이니까 즐겁게 살 수 있지. 나중에 있잖아. 여기서 한 10년만 더 늙어봐봐. 즐겁게 살아질까. 거울 좀 그만 보고 앞머리 좀 그만 빗어라. 진짜. 와, 너 그냥 계속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나중에 여기만 탈모병. 시도 때도 없이 아무도 신경 안 쓴다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아무도 안 써봐. 혹시 누가 쳐다봤다고 착하고 사는 건 아니겠지? 아무도 안 써봐. 걱정 안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요 전기음성도가 수치들이 있는데 일반고에서는 이 전기음성도 수치를 외울 필요는 없긴 한데 일부 원소들은 좀 알고 있으면 문제가 좀 쉽게 풀리는 것들이 좀 있긴 해요. 그래서 일반고 내신에서는 좀 쓰기도 하긴 하거든. 그거는 그때 가서 하면 돼. 지금 당장 할 필요는 없어. 그냥 일단 지금은 뭐 플로린을 기준으로 하고 플로린이 4.0이다 정도만 여기서 알고 있으면 된다. 그리고 거기 색칠된 녀석들 중에서 보면은 이 산소, 질소, 플로린 요 세 개가 좀 자주 나오거든. 산소, 여기 보면 NOF 적힌 거 있잖아. 질소, 산소, 플로린 적힌 거. 이게 좀 자주 나오는 거야. 뭐 염소나 브로민이 안 나오는 건 아닌데 요거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와. 자, 그러면 플로린이 여기서 왜 이 값이 다른 원자들에 비해서 크게 표현이 되느냐? 그 이유는 위에도 살짝 소개가 돼 있는데 플로린은 이주기 원소, 즉 원자가 가진 궤도, 껍데기가 2개밖에 없는 녀석이거든. 2개밖에 없는 녀석인데 그 중에서도
번호가 커. 즉 양성자 숫자는 많고 껍데기 수는 작아.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전자를 잘 끌어당겨. 그러면 같은 17족 원소, 즉 염소나 브로민은 왜 작냐? 얘는 껍데기 숫자가 하나씩 늘어나. 원자 핵에 있는 양성자 숫자가 늘어나는 것보다는 껍데기가 확 늘어나 버리면 이 원자 핵과 전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게 돼. 이쪽이 아무리 원자 핵의 전하가 커져가지고 세게 당긴다 하더라도 거리가 확 멀어져 버리면 힘이 약해진다. 혹시 물리 시간에 전기력 공식 혹시 배웠나? 전기력 공식. 전기력 F는 어떻게 계산되대? K K 헐 상수 곱하기 아닌가? 자 배웠던 애들 빨리 얘기해 봐봐. 전기력 공식이 상수 K 곱하기 그 다음에 뭐라고 좀 크게 얘기해 줄래? 잘 안 들려. 알죠. 네. 땡 어? Q 벌제곱은 R 제곱분의 Q1, Q2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이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거리가 왜 전기력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봐라 제곱이잖아. 제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원자 핵과 전자 간 거리가 멀어져 버리면 이게 예를 들어서 2배 정도로 멀어졌다 치자. 그러면은 전하가 같더라도 힘은 4분의 1로 줄어드는 거야. 확 줄어드는 거지. 근데 전하가 그렇게 커진다 하더라도 거리가 멀어지면 그 거리 멀어지는 게 훨씬 더 효과가 큰 거야. 그래서 이 3주기, 4주기, 5주기 껍데기 수가 많아져 가지고 전자가 좀 멀리 있는 녀석들은 상대적으로 힘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그래서 플루린이 다른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떻다? 전자를 끌어당기는 능력이 크다. 자 하여튼 그렇다라는 거. 자 그리고 플루린이 어디 있는지 보면은 주기율표의 오른쪽 위에 있거든. 그리고 이 주기율표의 특징이 뭐냐면 주기율표 오른쪽 위쪽 부분이 비금속들이 집중돼 있어. 비금속들이. 그러면은 비금속들은 대체로 어떻다는 거냐면 전기음성도가 크다는 거야. 그러면은 그 녀석들 빼고 나머지 왼쪽 아래쪽으로 갈수록 뭐다? 다 금속이거든. 그럼 금속은 어떻다? 전기음성도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비금속 원소들은 음이온이 잘 돼. 왜? 전기음성도가 커서 전자를 잘 끌어와 주는 녀석들이니까. 근데 금속은 대부분 뭐가 되더라? 양이온이 돼. 왜 양이온이 된다? 전기음성도가 작아서 전자를 잘 잃거든. 그래서 우리가 금속들이 왜 양이온이 되냐, 비금속은 왜 음이온이 되냐 하는 걸 갖다가 설명할 때도 전기음성도라는 개념을 적용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리고 그 페이지에 오른쪽에 보면 유효핵전하라는 게 나와. 많이 어렵다 그지? 유효핵전하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원자 핵이 있어. 그리고 여기가 첫 번째 궤도, 여기가 두 번째 궤도, 여기가 세 번째 궤도다라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궤도가 세 개가 있어. 자 그리고 여기에 전자가 있고 여기에도 전자가 있고 여기에도 전자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서 내가 요 중간 두 번째 있는 걸 이 전자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이 전자를 기준으로 얘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니까 당연히 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지.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난다? 얘를 이렇게 당길 거야. 당길 거란 말이야 핵이. 자 문제는 당기긴 당기는데 요 안쪽 궤도에 있는 전자가 무슨 짓을 할까? 밀어. 어? 밀어요. 못 오게 밀어. 못 오게 밀어. 왜? 전자는 같은 마이너스 전하를 띄어. 그런데 외부에 있던 전자가 자기가 있는 궤도 쪽으로 가까워지려 그러면 전자가 당연히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 청력이 작용해서 밀어. 자 그리고 거기다가 뭐까지 하느냐면 같은 궤도에 있는 전자도 어떻게 하느냐? 밀어. 그러면 실제로 핵에 있는 그 전하가 플러스 전하가 이 전자에 온전하게 그 힘만큼 작용을 못하는 거야.
할 수가 없는 거지. 쟤한테 만약에 10이라는 에너지를 줘가지고 힘을 줘가지고 당기려고 해. 근데 다른 전자들이 방해를 하는 거야. 밀어버려 전자를. 그러면 저 전자한테는 그만큼의 힘이 전달이 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른다? 유효 핵전화라고 불러. 유효 핵전화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그냥 핵전화인지 그래서 가려막기 상수라는 걸 빼줘. 거기는 아마 안 나와 있을 거야. 유효 핵전화는 핵전화에서 가려막기 상수라는 걸 빼줘. 가려막기 상수가 뭐냐면 바로 안쪽 궤도나 같은 궤도에 있는 전자에 의해서 일어나는 반발력을 상수화시키는 거야. 그래서 핵전화에서 저만큼을 빼주게 되면 실제로 어느 정도 힘이 이 전자에 작용하는지를 알 수 있다 이거야. 그걸 유효 핵전화라고 불러. 그러면 플로린이 어떠느냐? 유효 핵전화가 매우 큰 거야. 전자에 작용하는 힘이 매우 큰 거지. 전자도 궤도도 작으니까 전자도 가까이 있고 그 다음에 원자 핵도 나름대로 양성자가 9개나 있으니까 힘이 좀 센 편이거든. 그래서 세게 당기는 거야. 대신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바깥쪽 궤도에 있는 전자는 아무런 영향도 주진 않아. 기준을 삼은 그 전자의 바깥 궤도에 있는 녀석들은 쟤한테 아무런 영향도 안 줘. 딱 어디까지만 안쪽 궤도나 같은 궤도에 있는 전자. 저걸 식처럼 만들어 놓긴 했는데 뭐 저런 것들은 뭐 계산하거나 그런 건 안 나와. 걱정 안 해도 돼. 저거 계산을 언제 하느냐면 대학교 3학년 무기화학 배울 때. 그래서 저런 것들은 너가 앞으로 다룰 일이 아마 없을 거야. 때에 따라서는 누군가 다룰 수도 있어. 그래서 뭐 화학공학과, 화학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화학과 관련 있는 학과를 가는 애들이 있다면 다룰 수도 있겠지만은 이 중에는 누군가는 대학도 못 갈 수도 있거든. 누가 될지 몰라. 대학을 갈 때쯤까지 살아있다는 보장도 없어 사실은. 차 맞아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나는 뭐 몇 살까지 살 거야? 대답을 쓰려고 잡았는데 나는 80살까지 살 거야? 나 100살까지 살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너 왜 그렇게 쳐다봐? 응? 자, 이거는 참고로 하면 돼. 유효 핵전화라고 부르는 건. 자, 이제 이런 전기음성도와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봤어. 이제 63페이지 뭘 볼 거냐면은 자, 결합의 극성이라는 걸 볼 거야.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어떤 분자들은 약하게 전하를 띠게 되고 어떤 분자들은 전하를 띠지 않게 되는 그 원리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여기서 배우게 돼. 자, 거기는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무극성 공유결합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러면 극성이 무엇인지 극성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오른쪽 제일 밑에 나온다. 한번 봐봐. 용어돼 있는데 극성 해가지고 양전하를 띠는 부분과 음전하를 띠는 부분이 각각 가지는 서로 다른 성질이다 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극이라고 부르는 게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 n극, s극 이런 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극을 가진다는 의미의 극성인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어? 한글만 알아들을 수 있으면 이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다. 외국인들 중에는 못 알아들을 수도 있긴 하거든. 야, 기씨 너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 아니요. 극이 뭔지는 알잖아. 네. 북극, 남극, n극, s극,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이건 알지? 네. 그러니까 극성이라는 건 뭐다? 분자가 아주 약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즉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같은 걸 가진다는 뜻인 거야.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걸 극성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이 정도는 알아듣겠어?
나도 잘 모른다. 뭐 그럼 뭐 두 개 다 양전 운전을 너 있잖아 자석 한 개 생각해봐. 자석이 하나가 있으면 자석이 N극 자석, S극 자석 따로 있나? 따로 있을 수가 없다. 자석이 하나가 있으면 N극, S극이 같이 있잖아. 그러면 이런 전하를 띄는 입장이 있잖아. 플러스극, 마이너스극을 따로 가질 수가 없어. 우리 전기 배울 때는 이런 게 있어. 플러스 대전체, 마이너스 대전체 들어본 적 있지? 그럼 플러스 대전체는 뭐 때문에 플러스 대전체가 돼? 전전 전전 그래, 플러스 대전체는 뭐 때문에? 전자를 잃었잖아. 그지? 플러스 대전체가 되는 이유는 뭔가의 마찰에 의해서 자기가 갖고 있던 전자를 잃은 거야.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떤 힘이 작용을 한 거야. 외부에서 힘이 작용을 해서 평상시에는 일어나지 않던 어떤 힘이 작용을 해서 갖고 있던 전자가 뺏겨버린 거지.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된 거야. 그런데 이런 분자들은 외부에 뭔가 힘이 작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상태에서도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같은 아주 약하게 전기수 성질을 띠는 거야. 그럼 그걸 왜 띠게 되느냐는 건데, 자 이게 이제 전자 때문에 그래. 전자는 원자 핵 주위를 돌아다니고 있거든. 아니 좀 그만 좀 쳐봐서 알겠냐? 뭐 때문에 웃는 거야 도대체 쟤네들. 끼리끼리 웃다고 참 진짜. 원자 핵 주변을 전자들이 돌아다니고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전자가 일정한 간격으로 일정한 속력으로 도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렇게 도는 게 아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들이 하나씩 일어날 수 있냐면은 전자가 지 맘대로 막 이렇게 돌다 보면 있잖아. 어느 순간 한쪽으로 쏠리는 경우도 생겨. 무슨 뜻인지 알겠네. 한쪽으로 쏠리는 거야. 그러면 한쪽으로 쏠렸을 때, 전자가 한쪽으로 쏠렸을 때는 그 부분이 아주 약하게 무슨 전하를 띠는 현상이라고 할까?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현상이다. 근데 원래 이쪽에 있던 전자들이 이쪽으로 쏠리면 그럼 그 반대쪽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약하게 플러스 전하를 띠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지. 그걸 갖다가 밑에 보면 색칠된 그 분자들 그림 나와 있다. 그러니까 서로 어떤 원자들이 서로 결합을 하거나 이럴 때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 결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중간 어딘가에서 전자들이 뭔가 한다는 거야. 전자들이 뭔가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거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전자들끼리는 청력이 작용해.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뭔가 작용을 할 때 전자가 어쩔 수 없이 왜 원자 두 개가 서로 갖고 있는 전자를 끌어당기는 능력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전자가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원자가 하나가 있으면은 그냥 요 안에서 막 그냥 뭐 지맘대로 막 돌던 녀석이 다른 원자랑 붙어버리게 되면 이 원자가 저쪽으로 밀려나서 저쪽에서 줄어 돌다든지 아니면 이 원자가 세게 당겨가지고 이쪽에서 줄어 돈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자들이 쏠림 현상이 나타나.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분자가 아주 약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성질이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극성 분자라고 불러. 근데 우리가 지금 처음에 하고 있는 이거는 무극성 공유결합, 무극성 분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야. 무극성 공유결합은 거기 동그라미 하나 해줘.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무극성 공유결합. 뭐냐? 서로 같은 원자 두 개가 붙어버리는 거야. H2, N2, O2 거기 나와 있지. 이거 말고도 있잖아. 뭐가 되느냐면은 너가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이 네 개 있잖아. 이게 전부 다 17족 원소거든. 얘네들은 공통점이 바로 똑같은 원자 두 개가 붙어서 이 원자 분자가 가능해. 거기다가 좀 더 적어줘. 거기 보면 수소 H2, 산소 O2, 질소 N2 적어놨잖아. 거기다가
F2, Cl2, Br2, I2 이런 식으로 17종 원소 4개는 서로 같은 원자 2개가 붙어서 이 원자 분자가 되는 게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서로 같은 원자가 서로 붙어가지고 결합을 하게 되면 얘네들은 서로 전자를 끌어당기는 능력이 같아. 그러면은 전자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어딘가에 존재할 확률이 낮아져.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 양쪽이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기가 원래 원자였던 상태에서 막 이렇게 돌아다닌 거나 분자가 돼서 원자가 돌아다닌 거나 별 차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얘는 전하를 띄질 않아. 전자가 어느 한쪽으로 확 쏠려가지고 전하를 계속 띄거나 이러는 일이 없는 거야. 그걸 우리가 무극성, 극성이 없다는 뜻이지. 공유결합이라고 불러. 딱 어떤 것만 똑같은 원자 2개가 붙어서 만들어지는 이원자 분자만 이런 일이 일어나. 이게 다른 책에서는 어떻게 소개하기도 하냐면 전기 음성도가 같은 원자 2개가 결합된 이원자 분자에서 라는 말이 나오기도 해요. 근데 이게 조금 잘못된 내용이야. 왜 그러냐면은 우리 전기 음성도 수치가 왼쪽 다시 페이지 보면은 그 주기율표 거기 보면 수치들이 쭉 나와 있거든. 거기 보면 플로린이 4.0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같은 것들도 눈에 보여. 같은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거기 뭐 예를 들어서 칼륨, 루비듐, 세슘 이런 것들 있잖아. 다 0.8이라고 다 적혀가 있어. 1조 원소. 왼쪽 그 주기율표 펴보면은 제일 왼쪽에 그 약간 연두색 빛깔 나는 데 있잖아. 거기 보면 칼륨, 루비듐, 세슘 이런 건 다 0.8이라고 적혀가 있다. 그럼 이 세 가지 원소가 다 동일하게 0.8이냐? 아니다. 왜 그러냐면 전기 음성도는 소수 첫째 자리까지만 나타나는 수치가 아니거든. 얘는 소수 첫째 자리까지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는 녀석이야. 그런데 여기서 표현할 때 어떻게 하느냐? 소수 첫째 자리까지만 나타내는 거야. 그럼 그 밑에 있는 숫자는 뭐였다는 걸까? 안 올리겠다는 거지. 그러니까는 이 원소들이 단 한 개도 같은 전기음성도를 가지는 원소는 없어. 원소마다 전기음성도가 싹 다 달라. 그런데 여기서 같은 수치가 보이는 이유는 뭐 했기 때문이다. 반올림해서 그래. 그래서 같은 수치로 보이는 녀석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전기음성도가 같은 원자 2개가 붙어서 만들어진 이원자 분자다라는 말은 똑같은 원자 2개가 붙어서 만들어진 이원자 분자라는 뜻인 거야. 그래서 그게 이제 헷갈린다고. 왜? 그러면은 사실은 있잖아. 요게 2.0 돼 있는 녀석들도 있거든. 동소나 비소, AS대라고 하는 비소 이런 것들은 2.0으로 똑같이 숫자가 적혀가 있고 질소나 브로민도 3.0이라고 똑같이 적혀 있어. 그럼 질소하고 브로민이 붙으면 무극성 공유결합이냐? 아니다. 극성 공유결합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헷갈릴 수 있어서 요즘은 이제 책들이 이렇게 바뀐 거야. 전기음성도가 같은 두 원자가 결합되어 있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두 원자는 전기음성도, 그러니까 같은 두 원자는 전기음성도가 같아서 무극성 공유결합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어를 살짝 바꿔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지. 뭐 시계는 계속 보는 거야. 시간을 본다고 시간이 빨리 가진 않아. 이 자식아. 이 송씨들 참 문제가 많구만 이거. 응? 뭐 나는 아닌데라는 표정을 하고 있는데 니는 아까부터 문제가 많았잖아. 억울한 척하고 있지 마. 자, 그럼 극성 공유결합은 뭐냐? 극성 공유결합도 동그라미 해줘. 극성 공유결합은 그냥 뭐가 됐든 상관없어. 서로 다른 원자끼리 공유결합돼 있으면 그게 뭐가 됐든 다 극성 공유결합. 그러면 무극성, 극성 별거 없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조심할 점이 하나 나와. 극성 공유결합 안에는 극성 물질과 무극성 물질로 또 나눠. 요게 문제야. 이런 걸 이제 판단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분자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돼. 분자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뒤에 이제 나중에 배울 텐데 루이스 전자점식이라고 부르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분자를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거기서 분자를 그린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려진 분자가 무슨 모양을 할지를 예측을 또 해야 되는 거야. 뭐 뭔가 복잡해 보이지?
근데 네가 앞으로 살아갈 삶에 비하면 진짜 단순하다. 이건 예측이라고 해야 되잖아. 근데 네 미래는 예측할 수가 없잖아. 뒤질지 살아있을지 노숙자가 될지 딸배가 될지 뭘 될지 모르는 거잖아. 뭔가 엄청 대단한 게 돼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살지 말해서 알겠지? 네 상상에 못해도 1000만 분의 1, 100만 분의 1 이 정도밖에는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잘 기억하고 있으면 돼. 그래서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야.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 이제 요 극성무기라면서 극성무기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